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챕터를 하기에 앞서서 이 테일러 시리즈, 맥클로린 시리즈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지금 하는 이 시리즈는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딜리버티브라든지 인테그랄이라든지 그동안 쭉 배웠던 걸 써먹기는 할 건데 사실 요 챕터 하나는 그렇게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BC를 하시는 분들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시퀀스 배우고 시리즈 배우고 여러 가지 컨버전스 테스트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파워 시리즈, 테일러 시리즈, 맥클로린 시리즈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배우면 좀 재미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걸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좀 대략적인 내용을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왜 이 테일러 시리즈라는 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공식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걸 하잖아요. 펑션이 주어지면. 그쵸? 여러분들이 배운 어프록시메이션은 뭐가 있었죠? 네, 커브가 있으면 어떤 점에서의 탱전트 라인으로 하는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탱전트 라인 어프록시메이션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의 단점이 있죠. 뭐죠? 내가 이그젝트 밸류를 아는 포인트에서부터 어떻게 되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에러가 어떻게 되나요? 점점 커지겠죠. 네. 물론 이제 도로 작아질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개런티 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그렇다라고 얘기 못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텐전트 라인을 구한 포인트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에러가 커질 거다. 그리고 잘 맞지 않을 거다라는 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법도 배웠죠. 기억나세요? 네. 펑션의 밸류만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그 방법이 있죠. 그게 뭐죠? 네. 오일러 메소드였잖아요. 물론 이거는 dy dx를 알려주면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펑션의 밸류를 네. 스텝 사이즈를 델타 x를 아주 작은 값으로 두고 밸류를 계속 계산을 해 나가면 펑션의 밸류는 그럴듯하게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긴 있었는데 너무 좀 계산하는 게 많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테일러 시리즈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떤 펑션을 생각해 볼 거냐면 폴리노미얼 펑션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디그리 n인 폴리노미얼 펑션이라고 하면 디그리가 n인 것이 가장 큰 하이어 오더 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나요? 네, 디크리징 오더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폴리노미얼 펑션의 디그리를 몰라요. 그래서 인크리징 오더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a0, a1x, 그 다음에 a2x의 제곱, 네, a3의 x 세제곱, a4의 네, x의 파워도 계속 하나씩 커지는 걸로.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디그리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끝이 없어요. 땡땡땡.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각각의 텀들을 더했으니까 시리즈인데 끝이 없으니까 뭐죠? 네, 인피니트 시리즈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폴리노미얼을 인피니트 시리즈로 일단 나타내 보고 이 폴리노미얼을 이용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sin x 같은 펑션이란 말이에요. 저는 sin 값을 아는데요. 이러실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몇 개 우리가 이그젝트 밸류를 아는 스페셜 앵글에 대한 몇 가지만 아는 거지 우리가 모든 sin 값을 모르잖아요. sin 1이 얼마입니까? 네,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밸류들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 건가? 그 아이디어를 폴리노미얼 펑션으로 구해보겠다. 사인과 똑같은 값을 가지는 폴리노미얼 펑션이 있으면 폴리노미얼 펑션은 아무리 텀이 많아도 결국에는 곱하기랑 더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뭐예요? 탱전트 라인을 구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그젝트 밸류를 하나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y는 네, sin x라고 하면 f of x요. 이그젝트 밸류를 아는 곳이 뭐가 있죠? 네, 0,0이 있죠. 그래서 0,0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코이피션트, 컨스턴트 텀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네, x에다가 0을 플러그인을 해요. 이해되시죠? 네, 요거를 나중을 위해서 색깔을 좀 구별을 할게요. x에다 0을 플러그인 해요. 그럼 사인 0은 0이고요. 여긴 a0가 남고 이 뒤는 다 제로가 돼버린단 말이죠. x에다 제로를 플러그인 할 거니까. 그래서 a0를 찾았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운 건 뭐가 있습니까? 네, 디퍼런시에이션이랑 인테그랄밖에 없으니까 x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딜리버티브를 구해요. 사인의 딜리버티브는 뭐죠? 네, 코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x.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라이트 핸드 사이드도 다 딜리버티브를 구해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a0는 사라지고요. a1은 여기 파워가 1이었기 때문에 1이 내려오고 a1이 되고요. 그 다음 뭐가 되죠? 2가 내려오고 a2가 되고 x가 파워가 1이 있죠. 그 다음은요, 3이 내려오고 파워에서 1을 뺄 거고요. 그 다음은 4가 내려오고 파워에서 1 뺄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 규칙이 있는지는 뭐 몇 개 써보면 바로 아실 수 있죠. 네, 그럼 여기에서도 뭡니까? 네, 마찬가지로 코이피션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그젝트 밸류를 아는 포인트 x에다 제로를 플러그인을 해요. 그럼 코사인 값은 1이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는 어떻게 되죠? 이 뒤에 있는 x가 있는 텀들은 다 0이 돼 버릴 거니까 결국에는 네, a1의 값을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뭐죠? 다시 한번 딜리버티브를 구하면 마이너스 사인 x잖아요. 그쵸? 오른쪽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텀은 컨스턴트니까 사라지고요. 자, 이 두 번째 텀 어떻게 됩니까? 1이 내려오고 2가 내려오고 a2가 되고요. 코이피션트가 앞에 두 개씩 곱해지네요. 파워가 두 번이 되니까. 그래서 a3의 x, 그 다음은 3, 4의 a의 4의 x 제곱, 그 다음은 4, 5의 a의 5의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럼 또 뭐 하겠어요? 또 플러그인을 하겠죠. 그럼 또 0이 되고요.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서 이 뒷부분은 전부 다 x가 있으니까 텀이 제로가 돼버리고요. 네, 1 곱하기 2 곱하기 a2 해서 a2의 값을 찾을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딜리버티브를 하면 이번에는 뭐죠?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될 거고, 뭐 그럼 첫 번째는 컨스턴트니까 없어지고요. 뭐가 되죠? 1 곱하기 2 곱하기 3의 a3의 x 사라졌죠. 그 다음은 2 곱하기 3 곱하기 4의 a4의 x 파워가 1이고요. 그 다음은 3 곱하기 4 곱하기 5의 네, a의 5의 파워가 제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네, 뭐 어떤 요령인지는 다 아실 테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제로를 플러그인하면 마이너스 1은 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a3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코이피션트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찾은 코이피션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어떻게 되나요? 네, a0 값 알 수 있고요. 0이네요. 그 다음 a1 값도 알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a2는 또다시 0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또 a3의 값을 알 수 있네요. 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폴리노미얼 펑션에다가 플러그인을 해보면 네, a0가 0이니까 뭐 이 텀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a1은 1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1이 되고요. 네, 그 다음 a2도 또 0이네요. 그럼 뭐 여긴 다 지워버리면 되고요. a3는 뭐가 되죠? 네,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넘기면 밑에 1, 2, 3, 6.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팩토리얼로 쓸게요.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코사인의 딜리버티브는 다시 사인이니까 그 다음은 뭐 다시 또 한번 0이 나올 거고요. 그쵸? 다시 그 다음에 사인의 딜리버티브는 또 코사인이니까 그 다음은 플러스 1이 나올 건데 이러한 식이라면 밑에는 5팩토리얼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인 x에 대한 테일러 폴리노미얼 펑션을 찾아봤는데 뭡니까? 요것도 그냥 밑에 1팩토리얼이 있다라고 하면 쉽겠죠. 그래서 13579 디노미네이터는 어드가 팩토리얼로 계속 나오고요. x의 파워도 똑같이 13579 어드가 되고요. 대신에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sin x는
네, 알아보기 쉽게 쓰자면 뭡니까? 1 팩토리얼 분의 네, x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x 세제곱, 그 다음은 5 팩토리얼 분의 x의 5, 그 다음은 7 팩토리얼의 x의 7,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sin x를 나타내는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인만 찾을 게 아니라 뭐 코사인이라든지 나중에는 혹시 뭐 텐전트라든지 혹은 우리가 이그젝트 밸류를 못 구하는 트랜센덴탈 펑션 같은 뭐 lnx 혹은 e to the x 같은 펑션의 밸류도 마찬가지로 폴리노미얼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공식을 찾아볼게요. 공식을.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f of x를 sin x라고 일단 나타낸 거니까 지금 첫 번째 나온 건 뭡니까? sin x에다가 0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f of 제로예요. 그게 바로 a 제로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sin의 딜리버티브를 코사인으로 구한 거니까 이 코사인 x는 사실 뭡니까? 네, 이거는 f 프라임 x죠. sin의 딜리버티브. 그러면 그 밑에 제로를 플러그인 했으니까 이건 뭐죠? f 프라임 제로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1 곱하기 a1인 거죠. 그래서 a1을 찾으면 뭡니까? f 프라임 제로를 1로 나눠주면 되죠. 굳이 뭐하러 써주나요?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포뮬라를 규칙을 가지고 찾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지우지 않고 캔슬하지 않고 써줄게요. 자, 마이너스 사인 x는 뭡니까? 이거는 다시 코사인의 딜리버티브니까 세컨 딜리버티브잖아요. 그리고 다시 세컨 딜리버티브에 0을 넣으면 이게 뭐예요? 1 곱하기 2인데 이거를 우리가 2 팩토리얼로 보면 되고 a2예요. 그래서 a2 코에피션트는 뭡니까? 세컨 딜리버티브 값을 2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도 1도 그냥 뭐라고 할까요? 1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코사인 x는 뭔가요? 네, 이거는 third 딜리버티브가 되고요. 마지막에 넣은 값 이건 뭐죠? third 딜리버티브에다가 0 넣은 값이 3 팩토리얼 곱하기 네, a3니까 우리가 a3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third 딜리버티브에 0 넣은 값을 3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죠.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sin x라는 어떤 펑션이 아니라 제너럴하게 나타내자면 f of x의 식이 뭐가 됩니까? a0는 네, f of 0. a1은 뭐죠? 네, f 프라임 제로를 1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고 이건 코에피션트니까 뒤에 x 써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a2는 뭐죠? 세컨 딜리버티브에 제로를 넣은 걸 2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고 x의 파워가 2가 되죠. 그 다음 네, a3는 뭐가 되죠? third 딜리버티브에 0 넣은 거를 3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고 x의 파워를 3를 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f of x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그마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그냥 제로 팩토리얼로 나눠준 걸로 볼게요. 왜냐면 수학에서 제로 팩토리얼은 우리가 1로 그냥 정의해 놓고 쓸 거기 때문에 약속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됩니까? 밑에는 0부터 써야겠죠. 0부터 인피니티까지. 밑에는 n 팩토리얼로 보시면 되고요. 위에는요. f의 nth 딜리버티브에 제로를 넣은 값이 되고 뒤에 x의 파워는 x to the n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쓴 이 식이 바로 이건 우리가 fx를 꼭 sin x라고 한 건 아니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펑션 f of x의 테일러 시리즈가 됩니다. 대신에 이 테일러 시리즈를 우리가 이제 어떤 x 값을 이용해서 구했죠? x는 제로를 이용해서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센터가 x 이퀄 제로다 라고 하던지 아니면 그냥 x 이퀄 제로에서 구한 f of x의 폴리노미얼, 인피니트 폴리노미얼 펑션 테일러 시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f of x가 sin x가 되면 어떻게 된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도 그럼 시그마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시그마로 나타내시면 어떻게 되느냐? n은 0부터 인피니티까지 13579니까 얻으니까 2n 플러스 1으로 해야죠. 0부터 플러그인 할 거니까. x의 파워는 마찬가지로 2n 플러스 1이라고 하시면 되죠. 대신에
부호가 한 번씩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1에 n to the n으로 표현을 해주면 n이 제로, 이븐 넘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터네이팅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정리한 게 어떻게 하면 f of x에서 같은 값을 가지는 폴리노미얼 펑션을 표현을 할 것인가, 그 코이피션트를 찾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sin 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폴리노미얼 펑션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일러 시리즈는 이걸 찾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겁니다. 일단 테일러 시리즈를 찾아라. 근데 이제 찾으라고 할 때 표현은 두 개가 있어요. 디그리를 가지고 뭐 fifth degree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찾아라. 그럼 디그리가 5 되는 곳까지 가셔야 되는 거고, 혹은 넌제로 텀 3개를 찾아라 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사인 같으면 넌제로 텀 3개면 마찬가지로 fifth degree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은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테일러 시리즈는 뭐다? n은 0부터 인피니티까지, 밑에는 n 팩토리얼, 위에는 nth 딜리버티브의 제로, 그 다음에 x to the n 하고 찾았는데 이게 fx의 테일러 시리즈예요. 여러분들은 일단 이 식 외우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sin x 같으면 어떻게 된다? 아까 방금 전에 했죠. 13579 팩토리얼을 기억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밑에는 2n 플러스 1 팩토리얼, n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n 하시고 x to the 2n 플러스 1 하시면 2n 플러스 1 하시면 얘는 뭐가 된다? 1 팩토리얼의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의 x 세제곱 플러스 5 팩토리얼의 x의 5 마이너스 7 팩토리얼의 x의 7,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sin x도 하나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개를 더 외우라고 시킬 거예요. 그건 뭐냐? 첫 번째, e to the x. 자, e to the x는 고민할 게 없는 게 우리가 이 부분이요. nth 딜리버티브에 0을 넣을 건데 e to the x는 딜리버티브 해봐야 맨날 e to the x 아닙니까? 세컨드 딜리버티브를 해도 e to the x고, 그죠? third 딜리버티브를 구해도 e to the x고, 제로를 넣으면 항상 1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부터 시작을 하면 몇 개를 써보면 얘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f of 제로고, 왜냐면 0 팩토리얼은 1이니까요. 쓸 필요 없죠. 플러스 1 팩토리얼의 f 프라임 제로 플러스 2 팩토리얼의 f의 세컨드 딜리버티브의 제로, third 딜리버티브의 제로를 넣은 걸 3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고, 이거였는데 방금 e to the x는 딜리버티브 값이 전부 얼마라고요? 1. e to the x에 넣어도 f of 제로도 뭐예요? 1. 그래서 1 더하기 1 팩토리얼의 x 더하기 2 팩토리얼의 x 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의 x 세제곱 더하기 4 팩토리얼의 x 4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런 식이 됩니다. 시그마로 나타내면 n은 0부터 인피니티까지, 뭐 제로 팩토리얼은 1이니까 밑에 n 팩토리얼 쓰시고 위에는 그냥 x to the n 쓰시면 되죠. 그래서 e to the x도 외우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외우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건데 뭘 외우셔야 되냐면 1 over 1 마이너스 x를 외우셔야 돼요. 이건 뭐지?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an이 a1 times r to the n-1인 게 있었어요. 이게 뭐죠? 지오메트릭 시퀀스죠. 그쵸? 자, 지오메트릭 시퀀스가 있는데, 자, 이거를 n을 k라고 해야겠네요. k를 1부터 n까지 총 n개의 텀을 썸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프리캐레 했던 거라 또 아무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공식은 눈으로 보면 맞아, 저거였어 라는 생각은 드셔야 돼요. 1-r에 a1에 1-r to the n이었죠. 이건 뭐죠? 지오메트릭 시리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려는 건 뭐냐면 이 지오메트릭 시리즈 중에서 이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죠? r의 앱솔루트 밸류가 1보다
작은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요 r to the n이 뭐가 되죠? 제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썸이 어떻게 됩니까? a1 over 1 마이너스 r이 된단 말이에요. 지오메트릭 시리즈에서 기억나세요? 네, 이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첫 번째 텀을 1로 보고요. 그 다음 커먼 레이쇼 r을 x로 볼게요. 그러면 1, 그 다음 텀은 x, 그 다음은 x제곱, 그 다음은 x3제곱, 그 다음에 x4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a1 over 1 마이너스 r에서 a1이 1이고 r이 x니까 이게 바로 랩트 핸드 사이드에 있는 1 over 1 마이너스 x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1 over 1 마이너스 x의 테일러 폴리노미얼이다. 테일러 시리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 굳이 쓸 건 없습니다만. 자, 뭐가 되죠? 네, x to the n 하고 쓰시면 되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뭐 왜 이런 게 이렇게 정리되는지 이해하시면 되고 나중을 위해서 외우라는 거니까 나중에 꼭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기본적인 거 세 개를 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게 테일러 폴리노미얼 시리즈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게 유형은 딱 세 개예요. 뭐예요? 첫 번째,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써라 라고 할 거란 말이야.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텀들을 쓰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번 딜리버티브를 해서 플러그인을 해서 코이피션트를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는 일단 외우자. 이 세 개를 외우면 장점은 뭐냐면 제가 왜 외우라고 시켰겠어요? 예를 들면 코사인 x는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사인의 딜리버티브는 코사인. 그러니까 이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그냥 딜리버티브를 구하세요. x니까 그냥 딜리버티브 하면 1이고 빼기. 그 다음 뭐죠? 3이 내려와서 디노미네이터에 3 팩토리얼이랑 캔슬 되니까 밑에가 2 팩토리얼이 되고 파워는 하나 줄어들고요. 마찬가지로 파워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딜리버티브를 하면 팩토리얼이랑 캔슬돼서 4 팩토리얼 되고요. 파워가 4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요 6 팩토리얼이죠. 뭐예요? 간단하게 쓰자면 얘는 네 02468이죠. 네, 사인은 어드고 그 다음에 얼터네이팅 하는 거고 팩토리얼이 있고 코사인은 사인을 딜리버티브를 해보면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0부터 인피니티까지 짝수니까 2n 팩토리얼 이렇게 써야겠죠. 위에는 네 마이너스 1의 n은 플러스부터 얼터네이팅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인이 부호가 있어야 되고요. x to the 2n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사인을 외우면 코사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코사인을 또 외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를 외우면 어차피 까먹어요. 그러니까 사인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 to the x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1-x 1 over 1 마이너스 x 이걸 외우면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요 1 over 1 플러스 x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준 거죠? x 대신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서도 다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x의 파워가 어드일 때만 사인이 바뀌겠죠. 2분일 때는 어차피 뭐 제곱을 하면 파워가 2분이면 다 플러스일 테니까. 그죠? 자, 1 over 1 플러스 x를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1 over 1 플러스 x를 찾으면 우리가 또 뭐를 찾을 수 있냐면 ln 1 플러스 x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뭐죠? 딜리버티브를 하면 ln을 딜리버티브 하면 1 over 1 플러스 x가 되니까 거꾸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요? 엔타이 딜리버티브를 찾으시면 되죠. 뭐예요? x 파워에다가 1 더해주고 리시프로컬 파워에다가 1 더해주고 리시프로컬 파워에다가 1 더해주고 리시프로컬 하는 식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뭡니까? 네, 우리가 ln 펑션에 대한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쉽게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1 over 1 플러스 x에서요. 이번에 이쪽으로 와볼게요. 1 over 1 플러스 x 스퀘어드도 찾을 수 있어요. 뭡니까? x 대신에 x 제곱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1 빼기 x제곱 더하기 x 4제곱 빼기 x6 빼기 더하기 x8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어디에 쓰는데요?
이 모양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뭐죠? 아크 텐전트 x의 프라임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크 텐전트 x의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또 찾을 수 있어요. 뭐 해주시면 돼요? 엔타이 딜리버티브 찾으면 되죠. 네. 그래서 x 그 다음에 아이고 1/3의 x 큐브드 그 다음에 1/5의 x to the power of 5/5 하면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아크 텐전트까지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뭐다? 1/1-x를 찾으면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네. ln도 찾을 수 있고 아크 텐전트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저는 다 외울래요. 좋습니다. 외우려면 다 외워. 대신에 뭐예요? 나중에 문제 풀다가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펑션을 외우면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외운 것 같아도 다음 주면 기억이 안 나고 일주일 동안 막 공부를 해서 외운 것 같아도 한 달이 지나면 또 기억이 안 나고 드디어 한 달, 두 달 다 외운 것 같아도 갑자기 시험 볼 때 긴장하면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뭐만 외우자? 네. sin x e to the x 1/1-x 이것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모양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찾는 거 이런 문제는 첫 번째 데피니션대로 풀던지 내가 이미 외우고 있는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이용을 해서 풀던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쓸데없는 건 좀 지울게요. 자, 그럼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좋아요. 이제는 다 쓸 수 있어 하면 이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지금 테일러 폴리노미얼을 열심히 찾았는데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네. 컨버전스 인터벌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1-x 요 세 번째 나와 있는 뭐였죠? 인피니트 지오메트릭으로 할 때는 뭐가 있었다? x의 컨디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커먼 레이셔 R에 해당되는 요 x가 뭐예요? 앱솔루트 밸류가 1보다 작다라는 범위에서만 1/1-x랑 오른쪽에 있는 인피니트 시리즈가 테일러 시리즈가 이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sin x인지 e to the x 이런 경우에도 어떤 인터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방금 한 얘기 또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1과 1 사이에서만 1/1-x랑 이 오른쪽에 있는 시리즈가 같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안 되나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안 돼요. 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x에다 -2를 그냥 넣어보면 랩트 핸 사이드는 뭡니까? -1이 되고요. 라이트 핸 사이드는 뭐가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같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랩트 핸 사이드와 라이트 핸 사이드가 이퀄이 되는 인터벌이 존재한다. 뭘 봤더니 세 번째 인피니트 지오메트릭을 봤더니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감이 좀 온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 sin x라든지 e to the x에서도 x의 어떤 인터벌을 찾을 수 있을 건데 그것을 우리가 컨버전스 인터벌이라고 부르고요. 썸이 존재하기 위한 인터벌이다 이거지. 이거를 찾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이쇼 테스트라는 방법을 주로 쓰긴 할 건데 이거를 포함해서 우리가 컨버전스 테스트 방법들을 아셔야 돼요. 네. 요 안에 레이쇼 테스트도 포함되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테스트 방법들을 이제 배워야 되고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 일단은 네. 에러 바운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우리가 sin 1의 값을 알고 싶다. 자, 그럼 우리가 sin 펑션 찾았으니까요. sin 1의 값을 알고 싶으면 라이트 핸 사이드에 있는 x에도 다 1을 플러그인하면 돼요. 그럼 뭐가 되죠? 1 빼기 3 팩토리알의 1, 5 팩토리알의 1, 7 팩토리알의 1, 9 팩토리알의 1 빼기 땡땡땡 하고 이걸 언제까지 계산해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죠? 네, 땡땡땡이라고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걸 정확하게 이그젝트 밸류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지금 보시면 네, 3팩토리얼만 돼도 6분의 1이에요. 대략 얼마 정도 되죠? 네, 0.6, 6, 6, 6, 6, 6, 6 아니죠? 네, 맞네요. 0.6666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끝이 없네. 자, 그 다음 5팩토리얼 나와 있는 건 어떻게 되죠? 5팩토리얼이면 4도 곱하고 5도, 네, 120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0.01보다도 작아요. 7팩토리얼이면 어떻게 되죠? 6도 곱하고 7도 곱해야 돼요. 720에다가 네, 네, 5040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소수점 아래 뭐 셋째 자리까지 좀 정확한 값을 알고 싶다. 그럼 사실은 앞에 있는 요 세 개 정도만 계산을 해도 뒤에 있는 값들은 너무 작잖아요. 그쵸? 언뜻 봐도 너무 작기 때문에 필요 없다. 굳이 더하기 빼기를 열심히 해봐야 크게 밸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sin 1의 값을 이 앞에 있는 값 텀 3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건 어프록시메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이 뭐가 되냐면 에러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리메인더라고도 이제 부를 건데 요 에러는 과연 얼마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에러 바운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 3개만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일단 테일러 폴리노미얼이 어떤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컨버전스 인터벌을 하기 위해서는 컨버전스 테스트 방법들을 쭉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들이 더 앞에 나와 있어요. 네, 이게 먼저 책에 보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네, 테일러 폴리노미얼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에러 바운드 얘기가 나올 건데 이것들을 이제 일단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대신에 머릿속에 이러한 그림을 좀 그려 놓으신 다음에 일단 결론은 sin x, e to the x, 1 over 1 minus x 이 세 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외워야 된다. 근데 이걸 또 외우라고 하니까 sin x는 뭐야? 그럼 줄줄줄줄 쓴단 말이에요. e to the x는 뭐야? 줄줄줄줄 쓴단 말이죠. 이것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모양을 보시고 이거는 e to the x다. 이거는 1 over 1 minus x다. 요 팩토리얼 얼터네이팅 하면서 어드가 있는 요 팩토리얼 모양은 이거는 sin x다 라는 걸 반대로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다? 네, AP 문제들을 풀 때, 시험 문제를 풀 때 아주 마음 편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은 없나요? 미리 얘기하는데 없어요. 외우기 싫은데요? 그럼 그냥 문제 안 풀겠다는 얘기고 안타깝게도 외우지 않고 문제를 못 풀면 AP 캘큘러스 BC에서 5점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쉽게 5점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님들아 제발 이 세 개는 일단 외우자. 그리고 마지막 챕터 11 시퀀스 시리즈 부분을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